네, 성문 공격전 이후의 스토리 해설입니다. 네, 전 전투에서 유비와 간홍이 만났죠. 유비 그리고 간홍. 이 둘은 이제 탁군 동네 친구고요. 네, 탁군 동네 친구. 굉장히 친합니다. 유비랑 간홍은 굉장히 죽이 잘 맞는 친구여서 굉장히 친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연락이 닿지 않다가 우연히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비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연을 마련했으니 같이 술 한잔 하자 오랜만에. 간홍도 굉장히 이제 보조를 잘 맞춰요. 유비가 뭐라고 하면은 또 쿵짝이 잘 맞습니다. 마치 그 옛날 개그 콤비 서경석, 이윤석 이나 뭐 더 옛날 같으면 뭐 구봉서, 배삼룡. 너무 나갔나요? 구봉서, 배삼룡까지는? 네, 저는 기억이 나는데 구봉서, 배삼룡 아저씨들. 하여튼 그런 콤비예요 둘이. 한마디 하면은 딱 한마디 한마디를 서로 막 잘 받아치면서 죽이 잘 맞는 친구인데, 장비랑 관우는 이제 조금 서운한 거죠. 형님이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못 봤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간홍이란 친구를 보더니 아주 화색이 도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질투를 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간홍이 또 학식이나 이런 거는 뭐 깊은 건 모르겠지만 또 이런 말을 잘해요. 굉장히 이제 말을 막 잘해서 뭐 관우 장비도 막 녹입니다. 그래서 관우 장비를 이제 처음 봤는데 이제 관우 장비가 아주 흠뻑 넘어가요. 간홍의 그 말솜씨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툭 터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또 이제 유비관우 장비 삼형제하고 또 간홍이 또 이제 굉장히 또 친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생사고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스토리상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하고 공손차는 굉장히 물과 기름입니다. 유랑 공손차는 물과 기름이라 저번에도 스토리 해설에서 둘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투고 있다,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장순과 장거의 난을 진압을 했는데 장순과 장거가 도망을 가죠. 저번 전투에서. 그래도 이제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그 구력거의 편지를 받고 퇴각을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장거와 장순의 그 목을 수급을 보낸 거예요. 사실 유하고 그 오환족은 좀 이제 친합니다. 친하다기보다는 가깝게 지냈고, 공손찬이 오환족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죠. 유는 사실은 그 연희에서는 굉장히 존재가 없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사실 정사에서는 굉장히 인의의 대명사입니다. 삼국지 초반에 넘어가 버렸네. 그 인의의 대명사여서 유는 이제 그쪽 북평 쪽 그쪽에 이제 오한족들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요. 가깝게 지내서 이제 인의로서 오한족을 이렇게 잘 구슬려서 평화체제를 유지를 하는데, 공손차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공손차는 일단은 이제 자기는 군인이고 자신의 무력으로서 오한족을 진압을 해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군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손차는 무력으로 오한족을 정벌하려고 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이제 유랑 공손차는 오한족을 대하는 그 태도가 아주 극과 극이입니다. 이제 유는 공손찬이 불만이고, 왜냐면 이제 자기는 평화롭게 이제 잘 구슬리면 공손찬이 또 오한족을 때리고 구슬리면 때리고, 그래서 유도 뭘 해놓으면 공손찬이 이제 계속 다시 도로와 미타불을 만들어 놓는 그런 입장이었고, 공손찬도 공손찬 나름대로 자기는 이게 뭐 가진 게 없는 정말 이제 자수성가형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군대를 이끌어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의 이름이나 이런 공을 떨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손차는
무조건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전쟁을 해서 공을 세워야지만 자신의 입지가 굳어지니까 또 공손찬도 유우가 못마땅한 거죠. 항상 뭐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그러고 군대 군비도 잘 지원을 안 해주고 둘이 이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결국엔 유우와 공손찬은 이제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나중에 둘의 관계가 그 오한족을 사이에 두고 그 스토리는 이제 또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다음 스토리, 이번 스토리 해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이제 반동탁 연맹입니다.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영제가 죽어요. 영제가 죽고 영제는 죽고 영제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유변이라는 이제 아들이고 유협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유변은 이제 하진의 그 동생인가요? 여동생? 하진의 여동생의 아들이었어요. 그 유변이 이제 영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얘가 소제입니다. 소제. 유변이 소제로 등극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유변은 굉장히 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큰 전란의 씨앗을 잉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있던 영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긴 했는데 완전 그냥 있으나 없으나만 그런 완전 바지 형제였고 이제 어린 유변 소제가 이제 즉위를 하니까 일이 일어날 그런 원기옥이 딱 모아진 거예요. 이제 소제가 즉위를 하니까 소제의 그 소제의 외척이 이제 하진이죠. 하진으로 대표되는 외척하고 십상시 요 두 세력이 아주 그냥 피 튀기는 그 권력 투쟁을 벌입니다. 후한은 거의 뭐 외척과 십상시 환관, 얘들 환관 쉽게 말하면 넷입니다. 외척하고 그 환관들의 권력 투쟁의 역사입니다. 후한은 거의 이제 후한이 이제 광무제인가요? 그때가 이제 전성기를 누리고 그 이후로는 그냥 외척이랑 환관이랑 맨날 권력 투쟁하다가 망하는 나라입니다. 지들끼리 싸우다가 하진이 죽죠. 하진이 꼴까닥 하고 멍청하게 당합니다. 이렇게 하진이. 그리고 이제 십상시 세상이 돼요. 십상시 세상. 이제 조정이 아예 그냥 십상시의 소나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서량에 있던 동탁이 이 틈을 타서 이제 병력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 십상시랑 하진이랑 싸울 때 그때 이제 원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소가 이제 십상시를 몰살하기 위해서 이제 하진을 돕는데 원소랑 하진이 동탁을 끌어들여요. 동탁을 끌어들여가지고 동탁이 이제 틈을 타서 낙양으로 들어오는데 요 동탁이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탁이 들어오자마자 딱 병력을 접수를 해가지고 실권을 다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십상시와 외척들이 신나게 피터지고 싸우고 동탁이 그냥 꿀꺽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사람이 버는 그런. 그래서 뭐 원소랑 하진은 그리고 십상시들은 죽 서서 개중꼴이 된 거죠. 동탁이 낼름 이제 다 호로록 해치워 먹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중요한 인물이 또 여포. 네, 여포를 또 영입을 해서 이제 동탁군의 4번 타자죠. 동탁군의 에이스. 원래는 이제 그 다른 동탁을 싫어하는 동탁에 이제 대항하는 장수의 양자였는데 여포가 그 양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동탁한테 합류를 합니다. 동탁이 막 금은보화도 주고 막 적토마도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류를 해서 뭐 여포는 뭐 이제 뭐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는 굉장히 뭐 자기 힘만 믿고 아주 그냥 개망나니 짓을 서슴지 않는. 그런데 좀 이 조조전에서는 또 나름의 순정을 보여주는. 또 조조전에서는 여포한테 조금 관대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캐릭터를 부여를 하는데 성상국 촉한전에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선과의 어떤 그런 러브 스토리를 좀 부각을 시키는데 그래서 동탁과 여포 환장의 그 크로스 그래서 낙양을 접수를 해버린다 이들이.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낙양을 접수한 동탁이 이제 대신들을 불러놓고 자기 마음대로 정사를 주물르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동탁이 황제까지 바꾸려고 해요. 이제 유변 소제였다고 그랬죠. 소제. 이제 소제를 폐위를 시키고 소제 황제를 폐위를 시키고 다른 이제 자기 구미에 맞는 황제를 내세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대들죠. 대신들이 그건 있을 수 없다. 이제 원소가 이제 대들다가 꼬리문지 내리고 도망가고, 네, 조조는 조용히 있고, 이제 충신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냐, 너, 네가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그건 안 된다. 근데 이제 뭐 동탁은 뭐 그런 거 안 듣죠. 자기 힘만 믿고 쭉쭉 밀어붙이고, 별 힘 없는 요 이제 신하들은 탄식을 하는 겁니다. 조조도 이제 속으로 뭐라고 하고, 또 결국엔 동탁이 이제 유변, 그 소재를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독살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생 유협, 이때 당시가 몇 살이었나요? 9살이었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헌제입니다. 헌제. 비운의 왕. 동탁에 의해 세워진 마지막 한 나라, 후한의 황제, 헌제가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손차는 그 장거 장순의 그 반란을 진압해서 조정에서 이제 또 관직을 받았고, 유우도 마찬가지로 관직을 받았고, 유비는 이제 평원으로 갑니다. 우리의 유비는 이제 평원으로 가요. 이때 공 때문에 그때 도구 때린 거 요런 거 다 사면 받고 평원으로 이제 가요. 이제 더 넓은 동네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고, 그 와중에 이제 조조가 참지 못하고 경문을 띄워서 이 반독탕 영맹 경문을 띄웁니다. 조조가 경문을 띄워서 이 전국의 이 군웅들이 이걸 보고 이제 호응을 합니다. 공손찬과 유비도 이걸 보고 이제 피가 끓어오르죠. 동탁이 이제 낙양을 막 다 좌지우지하고 아주 그냥 잘 나가니까 이제 열받아서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동탁 제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되고요. 유비랑 공손찬도 갑니다. 동탁을 잡으러 가는데 이제 전국에서 많은 장수들 뭐 18제군가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 존재가 없는 제후들이고요. 그 중요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비도 이때 사실은 이름 없는 공손찬 밑에 그냥 객장에 불과한 위치였고, 공손찬 군의 일원으로 온 거죠. 유비는 뭐 하나의 그런 제후로 온 게 아니고, 손견도 옵니다. 손견도 이제 강동 쪽에 굉장히 유명한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손견,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이제 원소 가문이 굉장히 빵빵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정말 그 다이아 수죠. 4세30의 집안입니다. 4세30. 4세30이 뭐냐? 4세대 동안 지금으로 치면 그 국무총리급의 그 제일 높은 관직, 예, 그게 이제 3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국무총리야. 그러니까 추석이나 이럴 때 이제 저기 차례 지내려고 모이면 제사 지내는 그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국무총리, 앞에서 이게 향 피우고 있는 할아버지도 국무총리, 옆에서 이제 그 수발 들고 있는 아빠도 국무총리,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한 집안이죠. 그래서 그런 명망으로서 이제 그 반동탕 영맹 그 맹주로 추대가 되고, 조조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이제 추대를 해요.
그 원소를 반동탁연맹 그 맹주로. 조조가 이때도 굉장히 정말 합리적이고 약삭빠른 게 뭐냐면 그 위험 부담은 네가 가져라 이거죠. 자기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참모는 하겠다. 그 원소는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좀 앞에 나서가지고 딱 완장 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맡기고, 조조는 뒤로 좀 한 발쯤 물러서는. 원술도 옵니다. 원술은 이제 원소의 동생이고,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형제긴 한데 배다른 형제입니다. 근데 이제 원술은 정실에서 나온 자식이고, 원소는 사실 서자예요. 첩에서 나온 자식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원소를 또 좋아하는 거죠. 이제 원소가 이제 뭐 생긴 건 또 훤칠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나름대로 능력도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원소가 더 이제 사람들한테 명망을 얻고, 또 원술은 배알이 꼴리는 거죠. 서자 출신 주제에 나보다 잘 나갔네 이러면서 둘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이런 와중에 반동탁 연맹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소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금 그 동탁이 자기 마음대로 그 황제를 내치고 다른 황제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거는 역적의 짓이다. 그래서 정통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탁을 이기려면 정통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황제는 동탁이 세운 황제니까 가짜다. 그래서 그 유우를 추대를 합니다. 원소가 유우를 우리 황제로 모시자. 그 공손창과 사이 안 좋다는 그 유우. 유우가 사실은 굉장히 신망이 높은 인물이었어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원소가 유우를 황제로 추대해서 동탁이랑 싸우자라고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그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고, 또 정통성도 있어요. 황족 출신이니까 유우도 황제의 자손 출신입니다. 유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데 사람들은 듣고 기가 막히는 거죠. 조조는 이거 굉장히 안 좋다. 누가 이런 계책을 원수한테 얘기를 했을까?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이러면서 놀랍니다. 그 공손차는 유우가 이렇게 굉장히 인정받고 있구나. 새삼 놀라고, 유비도 걱정을 해요. 이거 아니다. 제분들의 생각은 어떻소? 그러니까 이제 유비에게 선택지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내가 얘기해서 말린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인데, 뭐 지금은 유비가 굉장히 좀 사실은 짬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보죠. 알아서 누가 말려주겠죠? 그럼 조조가 나서가지고 그거 아니다. 지금 동탁이 그 소재를 패하고 헌제를 내세웠지만 유랑 비교했을 때는 정통성에 있어서는 헌제가 위죠. 왜냐면은 직계니까. 어찌됐건 동탁이 내세웠지만 그 영제의 자손이고 직계 자손이기 때문에 정통성에서는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유를 황제로 추대를 한 다음에 동탁이랑 맞붙는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역적의 오명을 쓴다. 이건 안 된다. 근데 가만히 있던 공용도 한 마디 거들고, 원술도 거들고, 이제 원술은 점점점 할 말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안 할게요. 하고서 대화가 끝나요. 실제 정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원수가 유우를 추대하려 했으나 여러 제후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없던 일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의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넣었어요.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건데, 민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천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원소와 이제 조조가, 나중에 이제 만약에 동탁을 무찌르고, 이제 천하를 경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했더니 이제, 원소는 이제 하북 쪽에 그 땅을 평정하고, 그 땅에서 내가 몸을 일으키고, 남쪽으로 내려간다면 천하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조조는 그냥 천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의 힘으로써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다스리면 뭐 못할 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원소와 조조의 어떤 그런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원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진부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조조는 뭔가 그 어떤 그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고, 실제로 그렇죠. 이제 원소는 하북 쪽에만 기대서 하다가 이제 결국엔 망하게 되고, 조조는 용병을 잘하죠. 땅은 작았지만 용병을 잘했고, 또 책략을 잘 써서 요소 그래서 결국에는 원소를 무찌르고 천하를 어떻게 보면 거머쥐는 그렇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원소가 조조한테 검을 하나 준다고 선물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조조가 이제 둘러보다가 2000검을 가지고 갑니다. 그 조조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조조만의 어떤 시그니처 무기죠. 2000검. 네, 2000검을 여기서 얻어요. 그 성상국 축한전에서는. 근데 실제로 정말 원소가 조조한테 2000검을 줬는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게임에서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또 재밌는 장면이죠. 원소는 뭐 검도 뺏기고 나중에 땅도 뺏기고 다 뺏깁니다. 조조한테. 네, 이제 다시 이제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먼저 이제 사수관이라는 곳에서 처음 싸움을 하는데, 이제 선봉으로 누가 갈 거냐, 이제 눈치 게임을 하다가 이제 손견이 나갑니다. 열혈라마, 강동의 호랑이 손견이 이제 선봉으로 나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또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원소가 이제 원술한테 군량 담당을 시키니까 그냥 잘 하면 될 것을 또 괜히 또 배알이 꼴려가지고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또 전투에 또 나오는데, 원술이 이제 송견한테 군량을 또 안 줘요. 제가 또 공을 세우면 안 되니까 또 심술을 부립니다. 그래서 송견이 또 굉장한 그런 위기를 또 맞게 되고, 이제 공손탄 진영에서 이제 유비랑 공손찬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제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1번은 뭐 그냥 얘기한다, 심판이하게 얘기한다. 2번은 그냥 모르겠다고 둘러댄다, 뭐 이런 건데, 둘러대죠 뭐. 이렇게 하면 별 내용은 없고, 이제 유비관우 장비 그리고 공손찬도 사수관 전투에 출진을 합니다. 일단 후군으로서 출진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반동탁연맹 스토리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수관 전투 공략에서 뵐게요. 이렇게 주비한테 말을 걸면 또 아이템을 주네요. 그래서 아이템 챙기시고, 네, 그래서 이번 스토리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